안녕하십니까. 임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밤사이 미 증시가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였는데 블라드 총재가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주요뉴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스리랑카 이제 국회의장이 사임하고 대통령도 이제 국외로 해외로 도망치는 등 이제 전 세계 신흥국 9개국에서 부실 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가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밤 사이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8% 이상으로 급등하였는데 연정 붕괴 우려에 10년물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3bp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데 이란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즉시 반발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가 11.3%로 전년 대비 11.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이사들이 발언했는데 윌러 연준 이사는 7월에 75bp 지지한다. 세인트 루이스 블라드 연은 총재도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선언한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2년 만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소식이고요. 버핏은 석유 업체 옥시덴트를 계속 매입하고 있고요. TMC는 어제 2분기 순이익이 76%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인 JP모건과 모건스테인리는 순이익이 30%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현재 공포 심리가 강한데 노르웨이 등의 이제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장기로 볼지 아니면 단타형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개파락 출발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전환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가 상승해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하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왔던 게 애플, 그리고 헬스케어, 월마트 이러한 부분의 섹터, 특히 애플의 2% 상승한 것이 시장이 이제 버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심리는 극단적 공포인데 국채금리 여전히 이제 단기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지수가 108.64로 또 0.64% 상승하는 모습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거는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달러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이제 유로화가 어제 밤사이 0.99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의 환율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2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현재는 1317원대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제 사임 선언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가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의 유로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22 총재 출신인 드라기 총리가 물러날 경우에 이제 그 뒤를 누가 하는 불확실성이 발생했는데 현재 이탈리아 남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송운동이라는 정당은 탈EU 성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밤사이 또 공포를 주었는데 근원은 오히려 예상보다 내려가면서 유가가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견제에 함께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이란은 즉각 반발했고 유가는 한때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 이제 미국의 용인성의 연일 엔화는 엔저를 경신 중이고 유로화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개장 전부터 이제 시티그룹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1%로 할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등의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블라드 총재가 75bp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지표가 유지될 경우에 기준금리는 4%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문을 열어놓는 모습인데 요즘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월을 위쪽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bp 1% 인상 확률은
하루 만에 82에서 43%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75bp 인상은 17에서 55%로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증시가 반등한 것이죠. 여전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증시는 회복하고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지표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운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다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즉 미국 가계 소비의 1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확실히 낮아지는 것이 보여져야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로 넘어가고요. G20 중앙은행 및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나 미증시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버티는 모습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시장 주목 관련 수단이 여전히 관망입니다. 무중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하원에서 두마 회의 예정이고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이 오늘 밤에 일어나고요. HASP라는 반도체 장비 코스닥 신규 종목이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정은 중요한 일정이 일단 월요일에 일본 주식 휴장이고, 화요일날 푸틴과 에르도안이 테헤란에서 회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식품에 관련된 수출 논의가 예정될 예정이고요. 원자재 석유도 가능성이 있어서 보입니다. 그리고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한을 시작하고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